안녕하세요, YT 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와 디자인 미팅을 하실 때 예쁜 자재를 하나하나 직접 고르면서 변화될 모습에 즐겁고 설레실 텐데 그 시간을 마냥 즐겁고 설레면서 보내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재를 고르실 때도 분명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할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시면 시공이 다 끝난 뒤에야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도 분명히 있겠지만 혹시나 업체가 체크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재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미팅 시 선택하는 자재는 타일, 도배지, 마루와 같이 반드시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하는 제품과 양변기, 세면기처럼 온라인으로 보고 골라야도 되는 제품을 나뉘는데요. 이 중 오늘은 반드시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하는 자재들을 위주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골라야 하는 제품으로는 타일, 도배지, 마루, 필름, 상판, 가구도어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제품들 중에서 마루와 도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샘플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엔 큰 샘플을 둘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매번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샘플들을 여러 개 가져다 두기보다는 작은 샘플을 다량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들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샘플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낼지가 자동으로 떠오르겠지만 일반인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샘플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이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전체 무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인테리어 자재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무늬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무늬가 없는 것이죠. 이 중 무늬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무늬가 있는 자재들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필름, 가구도어, 마루의 우드결 제품, 또 하나는 타일, 세라믹, 대리석 등의 천엽결 제품이죠. 결의 종류와 자재가 다른 만큼 각기 주의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 자재별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름인데요. 일단 필름의 경우 단색이 솔리드 패턴이나 전체적으로 균일한 패턴을 띠는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굳이 전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샘플로 본 패턴의 범위가 확대될 뿐이거든요. 하지만 나무 무늬 필름을 선택하신 경우엔 반드시 전체 무늬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통 필름의 생산 너비는 1.2m인데 이 중 필름 식자에 붙은 작은 샘플은 전체 중 특정 부분만을 잘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패턴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무 무늬의 경우엔 옹이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옹이는 누군가에겐 진짜 나무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서 고급지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거슬리는 패턴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옹이는 온전히 개인의 기호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자재와 비교했을 때 필름은 여러 브랜드가 모두 홈페이지를 잘 구성해 두고 있어요.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게 꽤나 쉽죠. 그러니 혹여나 나무 무늬 필름을 선택하신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무늬를 꼭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늬목 도어입니다. 실제 나무 껍질을 붙여서 만든 도어인데요. 요즘 우드 화이트가 유행하면서 무늬목 도어로 방문이나 가구 도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무늬목 역시 색상과 함께 옹이 유무를 반드시 파악해 주세요. 필름과 달리 가격이 꽤 나가다 보니 잘못 선택하면 재시공의 부담이 꽤 큰 항목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마루입니다. 마루 샘플은 보기에 꽤 큰 편이고 원목 마루의 경우엔 제품 실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파악이 쉬울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루는 기본적으로 같은 박스에 포장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색상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아마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조금씩 무늬와 색의 차이를 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이 보는 큰 샘플이나 실제 사이즈의 마루도 여러 가지 색상 중 하나일 뿐인 거죠. 때문에 마루의 경우 내가 고른 제품이 전체에서 주된 색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막상 시공이 끝났을 때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루의 경우는 한 가지 샘플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공된 이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인 건 마루 브랜드 홈페이지들의 제품별로 전체 시공 이미지가 잘 나와 있고 인터넷에 제품명만 검색해봐도 다양한 공간 속에 적용된 시공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패턴과 전체적인 색감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전시장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벽에 여러 개의 마루를 한 번에 시공해 놨기 때문에 실물로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네 번째는 타일입니다. 타일 역시 무겁고 크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의 타일들을 모두 사무실에 가져다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샘플들을 보고 결정해야죠.
보통 타일을 고르실 땐 작은 샘플을 두고 색감과 패턴을 확인한 후에 이 손으로 밑그림을 파악하시는데요. 밑그림이나 색감의 경우엔 작은 샘플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패턴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일 샘플 역시 실제 크기 타일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일의 경우도 최대한 온정의 이미지나 시공의 이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세라믹 상판입니다. 세라믹 상판은 민무늬 패턴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리석 무늬의 세라믹 상판을 찾으시죠.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주방의 상판이나 아일랜드에 많이 사용되는데 세라믹 무늬를 살리기 위해 한 판을 한 번에 붙이거나 잘라서 결을 이어 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판일수록 원판의 결은 더욱더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웅장하고 감동적이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패턴이 나온다면 당황도 더 크게 하게 될 거란 뜻이죠. 세라믹 상판의 경우 한 판의 사이즈가 보통 3m가 넘을 정도로 매우 크지만 실제로 사무실에서 보고 고른 샘플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샘플 속 특정 무늬를 보고 결정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세라믹 상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은 타일보다 더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관리를 워낙 잘해놔서 내가 고른 제품의 시공사를 찾아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있는 자재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작은 샘플을 보고 고를 때 패턴이 있는 제품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누군가에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